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놈의 자유학기제가 항상 문제예요. 자유학기제 1년 동안 거의 시험을 안 봐요. 한 번 보나? 이렇게 가니까 첫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다 되게 우수한 줄 아세요. 우수하다는 기준이 모호해서 더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농담 삼아서 고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애들 다 천재인 줄 알지, 이러고 가세요. 뭐랄까, 학습을 진행할 때 가장 힘든 키워드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왜? 나 열등감 느끼니까. 근데 비교라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경쟁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책에 보면 비교라는 거를 적절히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인 발달에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적나라한 비교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수치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그 부분을 감춰줄 필요가 좀 있다. 무조건적으로 가려버리니까 아이가 아이로 남아있거나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된다. 이 비교라는 것도 할 때도 극장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뭐냐면 누구 하나가 사교육을 시작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사교육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빠른 진행, 더 많은 수업을 해야 상대평가상에서는 이롭잖아요. 근데 이게 수도권 도심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는 팩트다 보니까 표본상으로 확인해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항상 나오시잖아요.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수도권에만 있냐.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머리가 좋고 습관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지방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더 양질의 수업, 여기서 또 사교육이 무조건 양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교육은 생존 경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은 점점 비싸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사교육 얘기하면 뭐 사교육 시장에서 홍보 나셨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교육은 공짜인 줄 아세요? 교육세 다 냅니다. 그분들 뭐 월급 안 받고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공교육 선생님들 원래는 교육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료 달라 그러면 그분들 그 자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좀 희한찬란하신 분들 있잖아. 우리의 선크림 안 발랐으니까 좀 발라주세요. 뭐 이런 엄마들 아빠들, 이런 엄마 아빠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A가 던진 공에 B에 보온병이 깨졌어요. 애들끼리는 괜찮아,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양쪽 학부모님한테 다 통보를 드린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없는데 뭐 통지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무슨 선생님이 애들 보모입니까? 공교육에 바랄 걸 바라고 안 바랄 건 안 바라야 되는데,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최상위부에서 지금 삽질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선생님들 만약에 인센티브 주면서 학원 강사처럼 애들 많아지면은 뭐 돈 더 주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경쟁합니다. 경쟁 체제를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비교, 경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수록 그런 교육적인, 사교육적인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양질이 내려올 가능성은 적겠죠. 저 같은 경우 처음 원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학원 일부 지사들 중에 제가 원래 본원이 평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촌원을 분리시켜서 매각을 시켜버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이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게 이과 쪽, 과학 쪽에 투자가 더 가능성이 높고 이쪽에 또 경쟁 상대들도 많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진짜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게 맞다 해서 이쪽을 더 강화시키고 뭐 수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이사들 입장에서는 말이 좀 많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느꼈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경쟁 상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 봐서는 왜 경쟁 상대가 생길까요? 여기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좀 쟁쟁한 경쟁 상대 있는 데 가서 진짜 깡따고 좋게 모든 걸 다 태워가면서 준비를 해야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나 적어도 덜 망하죠. 망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보통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자유학기제를 겪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학년제에서 하도 애들이 이제 빠가사리가 되니까 자유학기제로 바꾸고 했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게 국영수만 봐요. 중간 기말 2학기 때.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안 보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기말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애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영재원을 다녔어도 그걸로 판단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영재원하고 실제로 아이가 영재고 가거나 과고 가는 거는 별개
그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경험 있으신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댓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지방 과고 준비하는 예비 중2입니다. 중1 2학기 되면서 과고 진학을 목표로 하면서 과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과학학원을 몇 개월 다니더니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집에서 엠베스트 과고 준비반 하이탑 중등 물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리를 들은 다음 화학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듣고 고등물리 화학을 들으면 되는지요? 얼마 전 다닌 과학학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 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과학은 선행을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 헷갈립니다. 그럼 나머지 생물지구과학은 어떻게 되는지, 또 통과는 언제 공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성실하고 지방이긴 한데 성적은 최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수학은 공수 1까지 해봤고요. 과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수학보다 과학 선행을 어찌해야 하는지가 더 막막하고 지방 소도시라 마땅한 학원도 없어서 그러는데 인강을 활용하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줌 수업이나 인강을 안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보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적어주시면 저야 좋죠. 그리고 제가 줌 수업이나 인강 수업은 아직까지는 이제 검토 중이긴 한데 줌 수업은 안 합니다. 너무 바빠요. 네, 제가 이거 말고도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서 유튜브 채널도 매일 올리잖아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막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독하게 생활을 하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으로 승부하겠다. 저는 유튜브에 재능이 없다고 봐요. 네,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매일 올립니다. 예, 꾸준함으로. 우선은 어머니, 아이 의견은 저는 안 따랐으면 좋겠어요. 중등 물리학을 하는 거잖아요. 중등에 무슨 개뿔 물리가 있어요. 중등 과학은요, 물화생지 다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앞전 영상에서 누누이 다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시간 되시면 제 영상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중학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용어 정확하게 암기시키셔야 돼요. 얘가 봤을 때는 시험이 허접 쓰레기로 보일 겁니다. 근데 친구야,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 너 지금 지방에 있잖아. 너 경쟁 상대가 너무 낮아. 이해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 지구과학도 또렷하게 외워야 된다고. 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지금 다 기억해? 못하잖아. 그게 통합과학에서 그대로 나와. 지금 중2 물리학 배우고 화학 배우고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왜냐하면 지금 얘가 과고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물리학,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얘한테 남은 시간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한 학기 정도? 이 정도 남았거든요. 이 기간 안에 물리학원, 화학원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중학교 과학 내용을 인강을 들어서 지금 겨울방학 동안 2-1, 2-2, 3-1 이거 하이탑 쓰시 마세요. 제가 지금 하이탑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제 영상 항상 보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이탑이 어머니들의 꿈과 희망이 묻어있는 교재예요. 이거는 중학교 과학하고 고등학교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하이탑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특목고 대비할 때 애들이 성경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세하고 잡다한 거를 하니까 물리학만 공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죠. 그것도 중등 물리학을.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은 다 써가면서 외우게 시키시고요. 또렷하게. 예, 그리고 중학교 거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끝나고 나면 아마 3학년 중간고사 볼 때쯤일 거예요. 중간고사 100%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과거 영재고 가려면. 2-1이 앞쪽에 이제 원소, 이온 이런 것들 나오고 전압, 전류, 저항,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그거를 저렇게 공부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학기별로 전체 물화 생지의 내용을 중등부 다 공부하시고 이 학원은 왜 그만뒀는지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갔더니 이제 엠베스트보다 못해 선생님이. 당연히 그러겠죠. 어느 정도 레벨된 분들이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이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과학만 또 하셨으면 아마 알바를 썼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가 일반적으로 여기 수도권에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제 까작 떴나 그래요. 제가.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지가 뭔데 뭘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키는 대로 원래 다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잡다한 걸 굉장히 많이 시키면 애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이와 실제로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건 너무 달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는 어머니들이 막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가 천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들 우리 애는 천재는 아니지만 하면서 우리 애가 천재성을 이만큼 띈다는 거 자꾸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의 평가와 실제 제 경험상은 완전히 다른 게 어머니는 많이 봐봤자 주변에 몇몇 아이들 몇십 명까지만 봤잖아요. 제가 이 직업만 21년 하는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날아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높게 평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도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일 공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습관이 박살나는 경우예요.
중학교 거까지는 시키는 걸 잘해요. 또박또박 잘합니다. 왜냐면 양이 많지도 않고 난이도도 안 높아요. 근데 고등부 거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이 칭얼대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고 자칫 잘못하면 사춘기까지 겹치면 아주 개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행하는 건 너무 느려요. 지금 못 끝내고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얘가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잘 안 따라오려고요. 이거 너무 과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너네들 과고 뭐 영재고 특목고 간다고 지금 깝치는 애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노력해서 되지도 않아. 얘들아, 니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최선을 다해야 돼. 여기서도 준비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 헉헉거리면서 맨날 진땀 흘려가면서 숙제도 다 해오고 징징거리지도 않아. 그리고 떨어질 걸 감안하고 하고 있어. 어떤 새끼들은 와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해 이러고 앉는데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냥 야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나한테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항상 모든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남들이 봐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로 하는 거야. 그게 열심히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니 혼자 네가 자화자찬하는 거고. 이 말 무슨 뜻인지 모르면 네이버에 쳐보고. 그건 열심히가 아니야. 그냥 네가 너한테 평가를 내려주는 거지. 진짜 열심히는 남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비교를 못 당해요. 나중에 선행 들어가면 애들이 포기를 하는데, 이 포기를 하는 이유가 한참 이제 가려져 있다가 내가 이만큼 했어, 내 계획대로 이만큼 했어 라고 해가지고 임박하면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좀 더 이동을 해서 전문학원을 가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백날 말로 가르쳐줘도 실제로 코칭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건 현장에 온 아이를 장기간 동안 코칭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문가지, 그냥 말 한마디로 어머니한테 이 방법 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어머니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주거지로 옮기든 아니면 학원을 찾아가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학원이 만약에 수준이 안 됐거나, 보통 아이들이 막 선생님들 평가해요. 이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 정도까지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시키는 게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야. 막 이래요. 비효율은? 피노키오 아십니까?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가 그렇게 패륜 짓을 할 줄 알고 걔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거든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때 장작으로 썼어야 돼, 그 새끼를.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쪼렙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비교되려면 진짜 특목 대형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글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벨 테스팅도 받아보고 해야 되고,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기 올라가면서 상위권이라고 하는 분류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시험 한두 번이잖아요. 그거는 표본값으로 쓰기가 좀 힘듭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부터 빌드업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아이니까 욕심 있고, 그러면 굉장히 과한 양의 진도와 명료함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 끝내고 이거 끝내면 어머니 얘 과학 시간이 거의 주당 10시간 이상 소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통합과학 먼저 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화학을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 아이의 평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얘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애예요. 근데 얘가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이 안 되는지 그걸 설득을 시켜야지. 그걸 부모님을 설득시켜달라 그러지. 이렇게 중간에 회수해갖고 오시면 안 된다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 표본 숫자가 적으니까 경쟁심이 많이 유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제트기 타고 가는 놈 있어요.